저는 영화 대립군에서 조승 역할을 맡아서 연기했던 박원상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김무열 씨. 예, 안녕하세요. 저 영화 대립군에서 곡수 역을 맡은 김무열입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재 씨. 네, 안녕하세요. 대립군에서 토우 역할을 맡은 이정재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이야기 재밌게 좀 영화에 관련돼서지만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파천한 선조를 대신해서 분조를 맡게 된 광해 역을 맡은 여진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솜 씨. 안녕하세요. 저는 광해를 지극정성으로 모셔온 궁녀 덕일을 맡은 이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수빈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대립군에서 광해에 충직한 호위무사 양사 역할을 맡은 배수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대립군의 감독을 맡은 정윤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봉을 앞두고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감독님 어떠십니까? 믿기지 않습니다 아직. 네, 오랜만에 또 기자분들 너무 오랜만에 뵈서 앞으로 자주 더 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 입장하시기 전에 대립군의 티저 예고편 함께 만나봤는데요. 티저 예고편만으로 정말 2017년 최고의 대세 영화로 자리매김을 한 영화 대립군 위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보니까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곳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따끈따끈한 영상을 지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립군 메인 예고편 함께 만나보시죠. 임금이 나라 꼴을 이리 만든 것에 누군가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내놈들이 대동강을 건넜다지 않소. 어찌 조정이 백성을 버리고 이리 도망을 갔단 말이야. 왕세자에게 조정을 나누어 주겠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이제부터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 이놈들은 죄다 헛개비야. 대저도 되신 거 아니야?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그깟 대립줄 맞추는 게 문제요? 나라가 망해도 우리 팔짱 안 바뀌어. 마지막 대립질이라고.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 이때 셋이生かして돌아요 지옥이로구나. 이렇게 무작정 끌려갈 수 없어. 두려워도 견뎌내야 합니다. 조정이 못난 덕에 외적들이 국조를 유린하여 백성들이 죽고 있다. 하늘이 아무리 우리를 버려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버릴 수는 없어. 대체 누가 누굴 대신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이제 남대신 와 있는 사람은 없네. 아직도 왕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네는 내 백성이 되고 싶은가? 죄 없는 백성들 다 죽이고 싶은가? 지금부터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싸워보세. 네, 이곳에서 최초로 공개된 메인 예고편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연기도 연기지만 정말 울림이 있는 대사들이 마음에 굉장히 남습니다. 대립군의 수장을 맡아 고군분투하는 우리 이정재 씨의 열연부터 광해를 물신양면 보살피는 배수빈 씨까지 지금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배우들의 완벽한 조우와 함께 폭발적인 열연 함께 느끼셨을 겁니다. 자, 이어서 대립군에 대해서 모두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 핵심이 되는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대립군의 극한의 키워드 스틸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립군 팀과 분조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스틸 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리 배치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스틸 주시죠. 네, 대립군 그들은 누구인가? 영화 속의 소재가 된 대립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만난 적 없는 소재가 아닌가 싶은데 평소에 사극 영화에서 흔하게 접해왔던 소재가 아닙니다. 김무열 씨. 예. 대립군의 일원이시죠?
그렇습니다. 대립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대립군은 실록을 비롯한 실제 역사서에 실제로 존재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조선 시대에 남의 그 군역을 대신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소위 그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군역을 샀고요. 없는 사람들은 그 돈을 받고 군역을 대신 살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군역을 대신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대립군입니다. 그 또 우리 김무열 씨가 그 남의 군역을 대신 치렀던 대립군의 역할을 또 맡으셨는데, 그렇죠. 예, 그 수장이 바로 옆에 계시는 이정재 씨입니다. 수장이라는 단어랑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정재 씨는. 예, 수장으로서 이번에 또 어떤 준비를 하셨고 어떤 주안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재 씨. 아무래도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좀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들이 얼만큼 어렵게 살고 있는 계층의 사람들인가. 아마 가장 하층민 중에서도 가장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을 내고 군대도 대신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쟁이 났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남 대신 군대, 그러니까 군인도 아니면서 남의 돈을 받고서 그리고 이제 군대도 아닌 군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 사람들이 가장 당시에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더 많은 다양한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 있다 보니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생사고락을 하다 보니 꼭 살아야겠다. 이게 모두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온 것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을 위해서 온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뭐 그런 두 가지의 가장 큰 생각들이 들면서, 그러면 제가 맡은 토라는 이 무리의 그 무리를 이끄는 사람은 과연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가장 더 먼저 생각할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함께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이제 가장 많이 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어찌 보면 가장 극한 상황에 놓인 분들의 수장 역할이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또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분조팀 스틸 한번 볼까요? 주시죠. 광해 그리고 분조의 재발견입니다. 영화 대립군에서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광해의 캐릭터는 저희가 또 이전에 봐왔던 광해와는 좀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진구 씨 어떻습니까? 네, 예. 있습니다.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가장 큰 차별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의 왕 또는 왕세자가 갖고 있는 흔한 백성들이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그런 느낌이라던가 뭐 태어났을 때부터 뭐 완벽했을 것만 같은 모습들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고생도 하고요. 그리고 저 사진에서처럼 저렇게 굉장히 현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미가 넘치는 왕의 광해의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성만으로는 왕의 음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여진구 씨가 범접할 수 없는 음성. 예. 근데 사실 그 광해, 어떤 시기에 광해의 모습을 보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텐데 이번에 좀 새로운 또 그 광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영화 대립군에는 많은 관전 포인트가 있지만은 네. 또 이 색다른 광해의 모습, 색다른 알고 있던 왕세자 왕의 모습이 아닌 또 색다른 모습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다음 달이면 새로운 리더를 뽑아야 하는 아주 큰 일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광해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구 씨가 생각하는 리더상의 덕목
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광해를 연기하면서 맡으면서 계속해서 느꼈던 것은 뭔가 사람과 사람과의 믿음을 계속해서 찾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뭐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광해는 우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긴 여정을 시작을 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고생을 하면서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믿음을 많이 느끼게 되고 하면서 좀 리더로서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리더로서 성장하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덕목은 네. 국민들이 그리고 네. 민초들이 믿음을 가질 네.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예, 리더가 필요한 네. 거죠. 예. 감독님,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영화의 마지막이나 그렇게 되고요. 처음에 광해는 굉장히 겁이 많고 네. 되게 좀 어리숙하고 그 지금의 여진구의 모습과는 다른 그 되게 다른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요. 현재 광해 실제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당시에. 네, 그래서 당시에. 진구 씨와 되게 비슷한 나이 또래였기 때문에 그때 그 감정으로 이제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근데 여진구 배우 자체가 아다시피 너무나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본인 스스로 중학교 때 연기가 가장 좋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억했어요. 상당히 본인이 현재 연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던 고민이 거죠. 많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자. 그래서 좀 더 순수하고 백투더 미드스쿨. 순수하고 더 이렇게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스스로의 연기를 복귀했던 정말 멋진 배우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때 연기가 좋았다라고. 근데 생각해 보면 바로 얼마 전이에요. 그죠? 예. 저는 10년 전인 줄 알았는데 뭐 3년 전이더라고요. 네. 예. 감독님 마이크 잡으셨는데 감독님이 또 어떻게 보면 이 대립군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또 리더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리더로서의 덕목 가장 좋은 덕목은 뭘까요? 필요한 덕목은? 정말 백성과 자신을 낮춰서 백성과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이겠죠. 네, 그 말로만이 아니라 그건 또 행동으로 직접 위기가 있을 때 같이 함께하고 또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손을 잡아주고 또 어쩔 땐 같이 싸워주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 우리가 그런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몇 년간 되게 힘들고 마음이 많이 다쳤었는데 이 영화가 모쪼록 그런 리더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좀 품게 하고 또 영화 개봉했을 때는 어떤 또 새로운 리더가 뭐 선정이 됐겠지만 그분들이 또 이 영화 속의 어떤 리더처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아마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은데 그 대립군의 수장 역할을 맡았던 이정재 씨도 같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정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까 영화상으로서는 토우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본인의 임무를 잘 하는가에 있어서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너무나도 많은 그 수식어가 이제 다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뭐 그 중에서 딱 짧게 말씀드리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그렇죠, 같은데 어렵죠. 아무튼 뭐 본인의 주장을 최대한 낮추고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덕목이 필요하다. 아마 이 대립군이 또 새로운 화두를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배수빈 씨, 네. 영화 속의 분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항상 어려운 질문이 저한테. 앞으로 더더욱 많습니다. 아, 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저희 임진왜란 때 그 선조가 왜군들을 피해서 명나라로 피신을 갑니다. 그걸 파천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 피신을 가는 와중에 자신의 아들 광해군을 분조로 그러니까 조정을 둘로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광해를 임시 정부로 세우고 선조는 피난을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임시 정부의 그 약간 대략적인 명칭을 분조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정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 그 상황을 이 영화 속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스틸 주시죠. 고난의 여정입니다. 네, 그 감독님, 대립군이 전국 올 로케이션을 선택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말 저도 태어나서 이런 곳이 있는지 모르는 데를 많이 다녔습니다. 감독님도 그러셨겠지만 배우분들이 특히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켜보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너무나 원망의 눈빛을 많이 받아서 제가 누가 가장 많은 눈빛을 네, 모두가 다 정말 하나 돼서 네, 대립군과 분주가 하나 돼서 예. 정말 여기서 찍을 거냐라는 뭐 여러 가지 눈빛? 네, 압박과 네, 뭐 그런 어떤 증오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늘 찍었는데요. 사실 뭐 CG나 뭐 여러 가지 뭐 세트를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었겠지만 진짜 실제로 임진왜란 때 분조는 그 1년 반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길에서 자고 또 거기서 의병들을 모으려고 계속 백성들을 이렇게 거기서 어떤 정말 풍찬 노숙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런 공간이 진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보여지는 실제의 어떤 배우들의 어떤 진짜 모습과 그 감정들이 그쵸. 참 소중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힘들게 그런 장소들을 찾아가서 직접 뭐 배우들도 배우들이지만 스태프들도 너무 고생했죠. 그쵸, 함께 고생했죠. 네. 산꼭대기 뭐 들판 뭐 정말 그런 데를 다니면서 아마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많이 찍은 영화가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 그 영화 속에서는 잘 표현 아마 좋은 그 장면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진짜 그 극한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올 로케이션이라는 선택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캐릭터가 더 살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릭터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에리스를 못 끝내고 죽으면 저승에서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죽지 마시게 다들. 어차피 외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면 다 끝장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게 마지막 대립질이라고. 나라가 망해도 우리 팔자랑 안 바뀌어. 지금 나라가 망한 지경인데 그깟 대립질 맞추는 게 문제요? 이렇게 무작정 끌려갈 수 없어. 죄 없는 백성들 다 죽이고 싶은 나라! 우리한테 해준 게 뭐라고 이놈의 나라의 목숨까지 갖다 바친다는 거야. 산란 중에 공을 세우면 말이야 로비도 면천을 시켜주고 벼슬도 주고 그런다잖아. 하늘이 주신 기회일지도 모르겠네. 우리 평안도까지 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는 있는 거냐고? 뭐냐고. 저 알고야. 내가 목숨보다 귀히 여기는 책들을 잃었다. 내가 목숨보다 귀히 여긴다 하지 않았느냐? 왕은 내 팔자가 아니다. 애시당초 임금 같은 거 하고 싶지도 않았다. 추상 전하께서 너무하셨죠. 저 그래도 약해지시면 아니 됩니다. 평생을 궁에서 살다가 죽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제 팔자도 참 기구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나섰다간 가만두지 않겠다. 알겠느냐? 세가 듣지 마소서. 전한도의 말입니다. 세자 저하에게 털 것만큼이라도 해가 생긴다면 이놈들 전부 차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네, 대립군 캐릭터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배우분들께서 함께 보시면서 진지하게도 보셨다가 또 이렇게 해맑게 웃기도 하셨는데 박원상 씨 어떻습니까? 영상 잘 나온 것 같습니까? 너무 잘 나왔고 특히 그 양사 역할 맡은 우리 배수빈 씨의 그 액션 연기가 단연 돋보이는 캐릭터 액션 영상이 연기. 아니었나. 대한민국에서 아마 액션을 가장 잘하는 배우는 배수빈 씨가 아닐까. 배수빈 씨요.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예. 또 혹시 덧붙이실 분 계십니까? 예. 배수빈 씨 말씀하시죠. 아, 네. 이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는데 예. 이렇게 나왔으니까 혹시 이 액션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그냥 마음 놓고 만반의 때렸고요. 준비를 하고 네. 만반의 뭐 준비. 그렇게 뭐 액션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실제 감정이 그냥 그대로 이입돼서 굉장히 좀 리얼한
그런 터치가 있었습니다. 터치, 네. 리얼한 네. 터치. 그렇죠. 자, 지금 대립군 대립군은- 팀에서 말씀하세요. 좀 이렇게 그 분조의 이제 대장 역할이신데 대립군들을 괴롭히는 이제 좀 일종의 악역 역할도 하셨는데 실제로 연기가 실제로 직접 그 힘 조절이 끝에서 안 되세요. 그래서 좀 실제로 때리시는 바람에 그 배우들 리액션이 잘 나와서 제가 되게 고마웠습니다 한때. 대립군은 정말 생생한 리액션들이 살아 숨쉬는 영화네요. 잠시 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먼저 대립군 팀에서 분조 팀에 공격 들어갔는데요.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스틸 키워드 팀 토크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립군 팀입니다. 주시죠. 키워드 역할에 맞춰서 수장, 명사수, 의리파라는 키워드들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대립군의 수장 역을 맡으지 이정재 씨. 네. 토우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이죠. 영화상에서. 뭐 거의 뭐 선임하사라고 생각합니다. 선임하사 정확한 표현인데 고충이 사실 이 역할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충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정재 씨.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일단은 산과 들에서 오래 살은 듯한 그 느낌을 내는 게 가장 저한테는 좀 처음에 닥쳤을 때 풀어야 할 숙제였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헤어 분장 팀 분들에게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어도 조금 더 어려운 헤어를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분장도 역시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있는 분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근데 어쨌든 뭐 스태프분들이 너무나도 잘 훌륭하게 해주셔서 영화상에 나오는 토우의 모습이 그래도 많이 산에서 먹고 자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계속 서울 거주를 하시다가 영화상에서 또 이런 그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스태프들과 함께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활 쏘는 모습이 김모여 씨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예. 사실 그 이번 작품 그 대립군에서 곡수 특기가 활이죠. 예, 그렇습니다. 놀라운 점이 그 또 엄청난 흥행을 거두었던 작품 최종병기 활에서는 네네. 활을 안 쐈죠. 그렇죠. 거기서 활을 많이 쐈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종병기 활에서 저는 칼을 썼습니다. 그리고 대립군에서 활을 활을. 썼죠. 네. 이 연습을 얼마나 하셨나요? 연습은 이미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액션 스쿨에서 이제 연습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그 우리나라 전통 무예 병장기 수를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박사님께서 고문을 해주셔가지고 자문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도를 직접 해주셨고 개인적으로는 그 활 관역을 그 압축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그걸로 이제 제가 만들어서 차에 싣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실제 활을 거기다 쏘면서 연습을 했는데 실제 촬영장에서는 거의 CG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 예. 활이 더 잘 맞아요, 칼이 더 잘 맞아요 본인한테. 이 사람이 간사한 게 그 최종병기 활에서는 그렇게 활을 쏘고 싶었는데 이번에 또 대립군을 하면서는 또 칼이 그렇게 지금 토우 형님께서 그 쌍칼을 사용을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이정재 멋있더라고요. 씨가. 그럼 다음 영화에서는 쌍칼. 뭐 입에 물어서 3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활이 신가는 편해요. 촬영할 때 아 그래요? 무리 속에 안 섞이거든요. 혼자 예. 단독샷 봤죠? 그러니까요. 몸에 아주 편한 보직이죠. 보직. 칼은 보통 무리 속에 그럼요. 들어가게 되죠. 예. 자, 우리 그 의리하면 또 조승. 조승은 대립군의 엄마 같은 역할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박원상 씨. 예, 저도 오늘 와서 큐시트 보고 그렇게 봤는데요. 뭐 의리파인지 모르겠어요. 촬영 마친 지도 좀 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냥 생계 아니었을까. 생존 본능 뭐 거기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계속 이제 토우의 역할이 대립군에서의 수장인 건 맞지만 대립군의 모습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포스터에도 평등하죠. 있지만 예. 굉장히 수평적인 수평. 관계고 같이
남의 이름으로 목숨값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보장이 늘 없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많은 죽을 고비들을 함께 넘겨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토우를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저 토우와 함께 하면서 살아왔던, 그리고 함께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안에 깊숙이는 있지만 내색하지 않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네, 대립군. 그리고 뭐니 해도 배수빈 씨의 액션 연기는 정말 기승전 배수빈 씨 액션 연기로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조팀으로 가볼까요? 주시죠. 광해는 왕, 그리고 해바라기 금수저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양사 덕이. 자, 왕은 우리 왕 역할을 맡으신 여진구 씨께 여쭐게요. 영화 속에서도 물론 왕이지만 촬영장에서도 그렇게 대접을 잘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올 로케이션이다 보니까 진짜 이제 산을 촬영 준비하러 올라갈 때부터 이미 뭐 의상이나 분장을 다 마친 상태로 다들 올라가시고 해서가지고 제가 많이 실제로도 에스코트를 많이 받으면서 네, 올라갔었던 기억도 많이 나고요. 선배님들이 굉장히 잘 챙겨주셨다면서요. 네, 많이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현장에서. 그리고 제가 실제로도 막 가마 타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선배님들이 무겁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오히려 저는 편한데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밥을 가마씨 찍기 전에 안 먹겠다고 약속을 했었었는데 네? 먹더라고요. 그 약간의 아니 왕도 차이가 살아야죠. 그 약간의 차이가 가마를 메고 있는 사람의 어깨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지금 보니까 박원상 씨가 분조 저격수예요 지금.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저는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감동을 받았다. 김무현 씨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허리가 나갔어요. 허리가 나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허리가 나가고 있는데 양사는 우리를 때리죠. 그 얘기 정말 궁금한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용포를 아무래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알아봤을 테지만 우리 대립군 팀은 거기 동네 주민들이 잘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분장이나 이제 워낙에 좀 거칠게. 이정재 씨 많이들 알아보시던가요? 예, 그 아무래도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또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는데 이제 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뭐 국립공원 준하는 어떤 그런 곳에서? 장소들이어서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려면 차 타고 막 15분, 20분씩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내려가면 이제 관광객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쵸. 근데 어쩔 수 없이 피칠갑에 한복 입고 들어가니까 너무 다들 놀라셔가지고 예 그런 다들 기억이 좀 많이 나요. 놀라셨었어요. 대립군 선배님들 보실 때는. 그렇죠. 그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몰래카메라 같은 느낌인 거죠. 예. 자, 이 영화 속에서 광해만을 위해 헌신적으로 보필하는 해바라기 같은 우리 덕이 이솜 씨. 실제 연기할 때 광해를 이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보살폈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저는 일단 제가 그렇게 해바라기처럼 누구를 이렇게 바라보거나 누구를 이렇게 챙겨준 적은 없었어요. 근데 덕이한테 광해는 목숨보다 소중하고 하늘 같은 분인데 또 안타까운 마음과 애처로운 마음 또 연민의 감정을 느꼈어요. 해서 그런 게 촬영을 하면서 좀 어렵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역할이나 연기를 이제 둘째 치고라도 여진구 씨를 봤을 때 이제 보살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네, 어느 순간 회식 자리에서도 많이 제가 챙겨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유 누군데 우리 여진구 씨는 보살피고 싶죠. 예. 자 우리 왔습니다 드디어. 배수빈 씨 마이크를 들어주시고요. 그 사실 역할에서는 부러울 것 없는 부족한 것 없는 양반집 자제 소위 말해서 금수저
역할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왕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죠. 호위하는 네. 그런 역할인데 금수저 신분을 이용해서 대립군들을 많이 때렸다는 제보들이 아까부터 있습니다. 그 오해시고요. 예예. 네네. 정말로 오해. 예. 정말 오해시고 그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대립군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처음 그 순간부터 너무나 행색이 저와는 다른 좀 그런 차원의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광해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영화 속에서 광해밖에 없는데 자꾸 이제 광해한테 막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전 그런 감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손끝에 실었나요? 그럼요. 칼 끝에도 싫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액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감정의 그 표출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난 죄가 없다. 그럼요. 저는 정당합니다. 역할에 충실했다. 네, 그리고 가마를 들 때 굉장히 불성실하셨어요. 그 조승 선배님이. 네. 그래서 제가 좀 잘 들라고 가마를. 왜냐면 타 계시니까. 자, 이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그럼요. 건가요? 하지만 네. 박원상 씨가 마이크 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 이거요? 예. 본인 입으로 자기는 굉장히 액션을 잘하는 배우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촬영 첫날부터 목격한 바로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기를 해야 하는데. 저 박원상 후보님, 우리의 주적은 이 양사가 아닙니다. 네, 어디 지금 촬영 끝난 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토론회는 이따 밤에 보시고요. 예예. 자 일단 좋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배수빈 씨한테 많이 혹시 맞으신 분이 누굽니까? 세 분 중에. 여기에는 안타깝지만 없어요. 구나. 마음상에서 안 온 것 같아요. 고루고루 때렸습니다. 고루고루. 골고루. 네. 좋습니다. 자 영화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또 즐겁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건 그만큼 촬영 현장이 극한의 상황이었지만 즐거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캐릭터들도 캐릭터들이지만 대립군에는요 명량, 광해, 변호인, 부산행 등 최고의 또 스텝까지 함께 합류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은데요. 고생하면서 전국 올 로케이션 촬영을 진행한 생생한 현장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제작 영상 만나보시죠. 왕은 도망을 간다. 그리고 어린 왕세자가 이 나라를 맡는다. 저 어린 리더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 광해가 군조 일행을 이끌고 갔던 그 기록을 봐도 길 위에서 자고 풍찬 노숙을 했던 기록이 있어요. 이 영화가 담아낸 장면들이나 분위기는 고난의 행군을 떠났던 광해와 일행들의 모습을 잘 살려주지 않을까. 실제로 고난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대신할 때 설립, 누군가의 군역을 대신해주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 전쟁에 참여해서 전사하기도 하고 내 일주일 다 못 끝내고 죽으면은 저승에서도 안 받아줘. 죽지 마시게 다들. 누군가를 위해서 남의 목적에 대신해서 사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알지 않나? 나도 누군가를 대신해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다니. 자신을 위해서 사는 진실된 삶으로 바뀌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구는 죽어도 나를 위해 죽고 살아도 나를 위해 살아냅시다. 길 위에서 겪는 고통과 힘든 모습이 실제로 영화에 좀 담겼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들 어떻게 찾으신 거야? 전국 방방곡곡을 돌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것도 있었어라는 곳이 너무 많았고요. 군부대 협조를 받아서 도솔산이라는 휴전선 밑에 있는 돌산에서 찍었는데 무슨 장면을 찍는데 거기까지 갑니까? 인성적인 것으로 따라갈 수 없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실 저는 물을 좀 무서워해요. 빨리빨리 진행을 했었어야 해서 겁 없이 물에 빠졌던 것 같아요. 장비를 현장에 가져가는 게 힘들어요. 기계를 이고 촬영까지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돼요. 찍으면서 때는 그런 장면을 한국 영화에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주인공들이 겪는 고생이 보여주지 않으면 이 영화의 뒤에 감정들이 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리얼한 모습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어났을 때 대피해서 며칠을 대비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편성으로 컨셉을 잡았고요. 돌로 진짜 산성을 올리고 몇 개월간의 공사를 했습니다. 진짜 산성에서 싸우는 느낌 이런 거겠구나. 캐릭터들이 리얼하게 잘 담겨졌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느낌. 현장감과 리얼리티를 살리려고 했어요. 현실감 있게 그대로 재현해보고자 노력을 했고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극을 했던 모든 사극을 총칭할 수 있는 대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버려진 승리고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까. 전쟁에 쓸 수 있는 무기들이나 자원들이 없다면 돌을 써야겠다. 실제로 작은 동네에서 임진왜란 때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까. 외군들과 싸우는 진짜 리얼한 모습이 전에 잘 담겨서 조선시대를 찍었지만 지금 사는 시대와 맞닿아 있는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역사를 통해서 리더십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희망을 줄 수 있는 물론 감동.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현재와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각자의 대립군들을 만나보시길.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찾는 영화라면 저는 이 대립군을 만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작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와, 이 배우분들과 이 스태프들이 함께 한다는 건 사실 영화 팬으로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지만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산이 딱 나오는데 곡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정재 씨, 지금 보니까 칼을 가지고 하는 액션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그리고 그 합을 맞히는 액션보다는 진짜 그야말로 생존하기 위한 액션. 네. 예, 그것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액션은. 보통 이제 사극 영화 봤을 때 이제 칼이 워낙에 또 그냥 맨주먹으로 하는 액션보다는 좀 위험하기는 해요. 네. 그 촬영용 칼이 날이 없고 또 어쩔 때는 또 플라스틱으로 된 재질의 그 검으로 촬영을 하지만은 그래도 위험이 좀 더 높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액션의 어떤 그런 동작이 사극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검을 가지고 싸울 때 과연 저렇게 싸울까라는 어떤 그런 의심이 조금씩 생기면서 아, 대립군에서는 조금 더 사실 같은 검의 그 전투 장면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무술팀과 감독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조금 더 몸을 더 쓴다던가 칼로 이렇게 서로 막 부딪히는 거를 좀 최소한으로 좀 줄이면서 좀 해보자라는 게 컨셉이었죠. 그야말로 토우가 칼싸움을 했다면 이랬을 거다라는 예, 생각을 하신 거죠. 대사들이 이렇게 훅훅 들어오는 대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다들 이제 입장들이라는 게 다 있는데 그 개인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대사들이 아주 명대사라고 할 수 있는 대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꼭 살아야 한다는 게 되게 와닿았어요. 예, 여진구 씨. 네. 올 로케이션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예상치 못한 일들이 현장에서 네.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즐거웠던 기억도 많았을 거고 힘들기도 했겠지만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기억에 많이 남는 건 굉장히 많아요. 뭐 현장에서 대기할 때 심심해서 뭐 옆에 계신 뭐 이솜 누나, 뭐 배수민 선배님이랑은 가위바위보도 많이 했고요. 분조팀이랑 네. 가위바위보를. 근데 그게 네. 정말 재밌더라고요. 시간이 잘 가요, 되게. 사다리 타기는 안 하고 가위바위보만. 사다리 타기 할 종이나 펜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 밥을 사는 내기를 좀 했는데요. 제가 일부러 졌습니다. 네. 일부러요. 뭘 낼 걸 예측하고. 네, 밥을 사고 싶어서. 네. 그런 것도 모셔야 되니까. 중학생 마인드로 돌아가느라고 되게 많이 분장실에서부터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여진구 씨가 중학생 마인드로 돌아가기 위해. 아,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재밌게 하셨어요, 다들. 그리고 너무 맞춰드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막 잣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떨어져 있고 밤도 떨어져 있고 그랬었어요. 아, 현장에. 그 나무에서. 네, 나무에서.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먹고 현장에서 실제로 잣이랑 밤이랑. 그런 경험은 쉽게 해볼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웠었고, 네,
좀 불안했던 점은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진다거나 그러면 이제 차로 막 15분, 예, 20분 예. 가야 되니까. 그럴까봐 좀 불안하긴 했었어요. 네, 그런 거 빼고는 너무나 좋은 현장이었어요.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진구 씨 잘 컸기 때문에.